자, 오늘 일단 경기 통계를 좀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자, 일단 공격 위협 이렇게 나왔는데 맨시티가 점유율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사실 뭐 가둬놓고 경기를 하는 느낌은 있지만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뭐 고점도 나왔고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장면을 후반전에 리버풀의 체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는 잘 해줬지만 결국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XG 값에도 좀 뒤졌고 슈팅이 16번을 때렸는데 빅 찬스도 없고 XG 값이 1이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좀 제대로 된 슈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벤트를 보면은 14분과 37분에 연속골이 나오면서 리버풀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커티스 존스의 정말 멋진 연계를 통한 득점이 나왔지만 득점은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기계식 평점 먼저 만나보시죠.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오늘 생각보다 좀 패배팀에서도 좀 객관적으로 나온 것 같긴 해요. 보시면 리코 루이스 6.6 오늘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하면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참 좋은 역할을 해줬고 공격 전개에서 1차 빌드업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할 위기 장면도 없었고 뭐 공격에서 사실 눈에 띄게 뭐 이렇게 공격이 가담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1차 빌드업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6.6점 괜찮은 것 같고 우선 오프는 7.6 저는 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해줬고 특히 후반 막판 소보슬라이의 득점이 나올 뻔한 찬스에서 빅 태클로 득점을 저지하는 장면 그리고 전반전에도 한번 좋은 태클이 있었기 때문에 후선 오프는 오늘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선 아케는 일단 첫 실점 과정에서 굴절의 어떤 빌미가 됐기 때문에 6.3은 조금 합당하지 않나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뭐 결정적인 장면 일단 오늘 리버풀 자체가 컨셉을 좀 낮춰놓고 한 방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맨시티가 실점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위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수비진들의 어떤 지표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두세 번의 찬스를 모두 막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맨시티의 어떤 수비 조직력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바르디올도 7.2는 좀 높지 않을까요? 한 6.5에서 한 6.7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살라 쪽에서 많이 뚫렸어요. 살라가 정말 그바르디올을 많이 괴롭혔고 그바르디올이 2022년 그 월드컵에서 한창 엄청 이제 차세대의 어떤 세계 축구를 이끌어갈 수비수로 떠오르던 그 과정에서 메시한테 그냥 털려버린 경기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정점에 있는 살라를 아예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바르디올이 7.2는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긴 하고 니코 곤잘레스, 더브라이너, 마르무시 6.7, 6.6, 6.5인데 더브라이너는 더 낮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사실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폼도 좀 아쉬웠고 노쇠화 그리고 일단 더브라이너 자체가 올 시즌 내내 폼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6.6보다 조금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니코 곤잘레스는 오늘 경기 잘 안 보였어요. 오늘 경기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니코 곤잘레스, 더브라이너 모두 6.5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마르무시도 사실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든요. 사실 어떤 뒷공간을 노리겠다라는 임무를 받고 나온 마르무시인데 리버풀이 오늘 뒷공간을 안 줬죠.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무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었고 그렇다면 오히려 수비수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퍼스트9으로서 좀 아쉬운 역할을 하면서 필포든과 위치를 바꾼 이후에는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마르무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무시가 지난 뉴캐슬전에 해트트릭 할 때 정말 대단한 선수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한계점이 조금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마르무시가 뭐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이나 수비수를 좀 끌고 나와주는 어떤 그런 패턴 플레이에 있어서 과르디올라 축구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톱으로 쓰는 건 전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비뉴 선수가 그나마 오늘 맨시티 공격진에서 좀 어떤 번뜩이는 재능의 편린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사비뉴 선수가 그나마 이제 후반전 중후반을 넘어서부터는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맨시티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흔들어주면서 리버풀 수비에 그래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좀 찬스가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비뉴 선수가 오늘 맨시티 공격진에서 후선호프 다음으로 가장 잘한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제레미 도쿠 8.2점인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아마 이거 눌러보면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기계식 평점이어서 8.2인 건데 드리블 돌파가 많긴 했어요. 드리블 성공이 지금 72% 13번 성공했거든요. 그 누구야? 아놀드를 상대로 드리블 돌파는 정말 많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실 드리블 돌파 이후에 뭐가 없었어요. 드리블 돌파 이후에 그 전반 초반에 어떤 리버풀이 라인을 조금 끌어올린 상태에서는 아놀드를 뚫고 나서 자기 혼자 더 드리블을 치면서 템포를 다 잡아먹었고, 리버풀이 컨셉대로 라인을 내리면서 축구를 한 이후에는 아놀드를 뚫어낸 이후에는 바로 골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코나테 커버까지 붙어있고 그걸 뚫어도 그 뒤에 어떤 반다이크가 있어버리니까 사실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돌파였다. 의미가 없는 돌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폼모브이 기계식 평점이기 때문에 아마 드리블 돌파가 13번이면 8.2점을 주는 이런 메커니즘일 텐데, 도쿠는 오늘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브라이너와 더불어 오늘 맨시티의 워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2는 말이 안 되고요. 한 6.5에서 6.0에서 6.5 사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포드는 오늘 경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6.2점이든 빵점이든 상관없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경기 중에 거의 보이지를 않았어요. 포든도 지난 시즌 폼을 전혀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포든이 됐든 마르무시가 됐든 더브라이너가 됐든 제로톱을 기용할 거라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바르셀로나 시절 보여줬던 그 유기적인 제로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세부 전술을 짜주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팀 합에 맞을 때까지는 좀 둔탁한 축구더라도 좀 피지컬이 되는 선수를 앞세워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사실 맨시티에 지금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파격적으로 할 거면 그바르디오를 톱에 놓고 버텨라, 버티는 역할만 해라,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모예스 감독 시절에 경기 안 풀리면 펠라인이 그냥 앞에 톱에 박아놓고 싸움 붙였잖아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도 사실 지금 베스트 11 나온 선수 중에 사비뉴 다음으로 잘 다루는 것 같고, 공격에서 사실 이 선수의 재능은 충분히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변변찮은 공격수가 없고 제로톱으로 나오는 선수마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바르디오를 톱으로 올려서라도 뭔가 타겟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걸 못하는 감독이 아닌데 못하고 있으니까 과르디올라에게 대한 어떤, 야 이게 과르디올라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일단 맨시티 얘기는,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리버풀을 보면은 오늘 정말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이었어요. 컨셉에 맞게 내려앉아서 1차적으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고 상대 에너지 레벨을 낮춰놓고 상대 공격이 실패했을 때 빠르게 전방으로 치고 올라가서 살라를 통한 어떤 공격 전개를 이뤄내는 그런 컨셉을 갖고 나왔는데 정말 완벽했고, 그 어떤 컨셉의 방점은 당연히 폼이 최절정에 올라있는 김도헌 피셜, 현재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살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술이 가능했던 것 같고, 살라가 소보슬라이도 살렸고 루이스 디아즈도 살렸고, 커티스 존스가 뭐 결정적인 활약이 없었기에 6.9점이지만 커티스 존스도 오늘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가 정말 축구 도사로서 점점 더 축구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리버풀 팬들이 걱정할 건 재계약 하나겠죠. 개인적으로 살라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붙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붙잡기만 하면 뭐 리버풀의 어떤 향후 5년, 적어도 3년, 나이를 생각했을 때 적어도 3년은 걱정이 없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고, 개인적으로 오늘 리버풀의 중원은 좋은 의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필 포든처럼 경기에 영향력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 두 선수가 그냥 제 위치에서 상대 공격 그리고 스페이싱을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좋은 의미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해줘서 맨시티가 리코루이스와 그바르디오를 안쪽으로 좁혀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이제 특유의 2-3, 2-4 빌드업을 시도했는데도 그냥 맥칼리스터, 크라벤베르 두 명한테 다 막혔고, 이 두 선수가 공격 전개에서 무언가 해주지 않았지만 롱볼이 나갔을 때 끊고 바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길목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맨시티의 효율적인 역습이 전혀 나오지 않은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맥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가 7.1, 7.7 너무
합당한 평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계식 평점에서 사실 이렇게 좀 언성 히어로 같은 느낌을 보여주면 평점이 낮은 경기들도 많은데 오늘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반다이크 저 10점 줘야 된다 생각하고 코나테 8점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오늘 정말 좀 세게 말하면 2골 정도는 막았어요. 결정적인 크로스를 반다이크가 끊어주는 장면도 한 2번 있었고 도쿠가 아놀드를 뚫어낸 이후에 골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꺾어 들어와서 컷백을 주려는 패턴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그냥 코나테가 그 길목에 떡하니 서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지금 리버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가 드러났고 아놀드는 이게 맞죠? 아놀드 돌파 13번 허용했기 때문에 뭐 아놀드는 빨리 보내줘야죠. 안 맞아요. 지금 워크의식이 다른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에너지 레벨 그리고 경기에 대한 몰입도 우승을 향한 열망 이런 게 아놀드에게선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놀드에게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놀드가 마음이 떠났다면 빨리 보내줘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자를 빨리 영입하고. 근데 올 시즌 리버풀은 어쨌든 이 스쿼드를 유지하면서 우승을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을 영입으로 보냈고 아놀드도 뭐 자유계약으로 떠날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일단 안고 가는 것 같죠. 그리고 알리송도 오늘 몇 차례 정말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8.1의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아놀드의 수비를 정말 코나테가 확실하게 도와주면서 코나테가 수비에선 2인분을 해줬고 공격할 때 사실 아놀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없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스페이싱을 통해서 상대를 눌러주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해주고 이런 장면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정말 잘할 때 아놀드는 직접 공을 몰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공을 가져와서 흐라베베르와 소보슬라이 이 사이 공간까지 직접 공을 운반한 이후에 원투 패스 이후에 중거리 슛 때리고 아니면 사이드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크로스를 통해서 리버풀이 득점하고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 오늘은 사실 아놀드의 그런 특유의 어떤 볼 운반과 전진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만약에 레알을 진짜 가면 정말 잘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놀드는 지금 동기부여가 가장 큰 문제지 실력적으로 이 선수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동기부여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 팀은 각각 4장과 5장의 교체 카드를 활용했는데 뭐 맨시티의 교체 선수들은 사실 들어와서 무언가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리버풀의 교체 선수들은 장면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어떤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그런 의미의 교체였기 때문에 사실 교체 선수들의 활약은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폼몹 선정 공식 MOM인 살라의 스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라 오늘 8.9점 89분 뛰었고 한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어떤 20-20을 향해 이제 4걸음만을 남겨둔 오늘의 살라였습니다. 슈팅은 2번밖에 때리지 않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득점으로 이어졌고요. 자, 패스 성공률 74%, 기회 창출 3번, XG값 0.21인데 득점 만들었죠. 정말 리버풀의 어떤 세트피스 준비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잘 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완벽한 패턴 플레이를 통한 득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슈팅 정확도 2개 때려서 2개 모두 유효 슈팅. 정말 어떤 순도 높은 슈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 안쪽 터치가 10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기억하듯이 하프라인에서 어태킹 서드 지역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사이사이 뿌려주는 그 패스가 장지현 위원님 말대로 정말 게임 같은 내가 스루 패스를 이쯤 눌러야지 라는 그 타이밍에 그냥 스루 패스가 나가고 연결이 되는 그런 좀 대단한 오늘 살라의 활약이었고 드리블이면 드리블 패스면 패스 정말 대단한 선수였고 오늘 수비 리커버리도 많았어요. 오늘 볼 경합에서 상대 수비를 지그시 한번 눌러줬고 리커버리도 3번 있었습니다. 리커버리가 윙어가 3번이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보여줬다는 뜻이 되고 특히 아놀드 쪽이 불안했다는 점에서 코나테와 살라의 협력 수비가 결국 맨시티의 어떤 주 공격 플랜이었던 도쿠를 틀어막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의 저만의 MOM을 뽑으라면 저는 코나테를 뽑겠습니다.
반다이크도 너무 잘해줬고 살라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잘해줬고 하지만 어떤 오른쪽 측면이 선수들이 뻥뻥 뚫리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켜줬고 허슬 플레이를 보여준 이브라히마 코나테 선수를 저는 오늘의 개인적인 MOM으로 뽑아주겠고요. 뭐 슈팅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공격 차단이 한 번 있었고 클리어링 5번, 헤더 클리어 1번, 가로채기 1번, 수비적 행동 10번. 그러니까 아놀드 쪽에서 정말 많이 뚫렸어요. 오늘 진짜 도쿠의 그 드리블 성공 13번 모두 다 아놀드를 뚫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벽나태 그 자체였습니다. 벽나태. 정말 아놀드가 여기서 뚫리든 골라인 근처에서 뚫리든 도쿠가 다 뚫고 골라인을 타고 들어오면서 크로스를 올리든 그걸 진짜 잘 틀어막아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코나테가 리버풀에서 가장 잘한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뭐 볼 경합 성공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뭐 위협 지역에서 코나테가 경합에서 진 장면도 없었고 세트피스에서 마크맨을 놓치는 장면도 없었고 포든이 지워진 데는 그리고 코나테의 역할이 컸다. 반다이크가 약간 수비수로 치면 반다이크가 살짝 쳐져서 어떤 사비뉴와 도쿠의 크로스를 차단해줬다면 코나테는 전진을 하면서 포든이나 마르무시 등이 들어오는 그 길목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코나테가 오늘 정말 잘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MOM으로 코나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후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